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예로부터 천연 감미료로 사용되는 꿀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꿀을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속 용기는 피해야 하는데요. 꿀의 강한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하면 성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꿀을 추운 곳에 보관하면 꿀이 쉽게 굳는 결정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꿀은 20도 안팎의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환기는 필수입니다. 문제는 환기 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배관인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항균 덕트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사계절 내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을 꺼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실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약 5배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며 특히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은 공기질이 매우 심각하다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 환기 배관인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고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균 기능을 갖춘 덕트를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파트 및 공공주택에 설치하는 환기 시스템에 빠질 수 없는 덕트 배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ISO 9001 인증과 벤처기업 인증, 항균 덕트 특허를 취득하고 쾌적한 삶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항균 덕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수한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경영 방침으로 삼고 덕트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이곳. 어떻게 해서 항균 덕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덕트 내부에 쌓이는 오염물질은 폐렴균이나 대장균, 농동균 등의 먹이가 되고 또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해 항균 덕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덕트가 설치되는 환경에 대해 고민하다가 항균 덕트를 개발하게 됐다는데요. 항균 덕트,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염화 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인 PVC 수지에 수종의 천연안료를 배합한 후 압출기를 통해 압출 성형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 냉각수 탱크에 넣어 냉각하고 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진행한 후 꼼꼼한 품질 검사를 거쳐 항균 덕트를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항균 덕트에 사용하는 천연안료에는 항균 기능이 뛰어나고 살균 소독제와 세척제로도 활용되며 탈항제, 화장품 성분으로도 쓰이는 조개류의 폐각분과 천연 광물인 토르마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항균 덕트는 기존 PVC 수지에 기능성 광물질을 첨가해 항균 기능을 구현했다는데요. 여기에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항곰팡이 기능과 냄새 제거 기능까지 보강한 친환경 제품으로 기능과 현장 사양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생활환경시험기관에서 제품에 관한 항균력 시험을 의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폐렴균과 황색포도 상구균, 그리고 대장균과 농농균이 약 9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수한 제품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덕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항균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세균 감소율이 약 99.9%로 실내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매립된 덕트는 내부 청소가 어렵고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저희 항균 덕트를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존의 덕트 대비 다방면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항균 덕트는 관련 업체들로부터 꾸준한 구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덕트 설치는 이제 그만. 항균 기능과 항곰팡이 기능을 갖춘 덕트 시공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조성해 보길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는 청정 기능, 살균 기능을 갖춘 환기 장비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 항균 덕트와 함께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균 덕트 개발을 계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에 저희 항균 기술을 접목하는 또 다른 제품을 개발 중이며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샐러드는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즐겨 먹는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요즘에는 웰빙 바람을 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한 끼 식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선한 샐러드 메뉴와 함께 브리또 등 맛있는 멕시코 요리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들은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선호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웰빙 열풍으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경우가 늘면서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 메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샐러드와 브리또 같은 멕시코 요리를 꼽을 수 있는데요.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한 샐러드와 브리또 메뉴는 단순히 디저트 역할에서 벗어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샐러드 앤 멕시코 요리 전문점. 깨끗함과 간결함을 포인트로 해 매장 인테리어를 연출한 이곳.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간편 건강식 메뉴인 샐러드와 멕시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멕시코 음식과 샐러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2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효과로 가맹점주들은 한 공간에서 2배의 매출을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매장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2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어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스테이크 샐러드는 많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곳만의 비법 소스로 고기를 재워서 잡내를 제거하고 육즙을 부드럽게 한 후 고기를 그릴에 직화하여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초벌 직화한 고기를 오븐에 넣어 소까지 부드럽게 익히고 이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샐러드와 수제 드레싱을 더하면 스테이크 샐러드가 완성된다는데요. 아삭한 샐러드와 입안 가득 육즙을 느낄 수 있는 스테이크의 완벽한 조화. 건강하면서도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샐러드를 입가심용으로만 생각하고 먹거든요. 근데 오늘 스테이크 샐러드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포만감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배도 부르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외에도 해산물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한 쉬림프 샐러드와 신선한 양상추를 비롯한 갖가지 채소와 고기 볶음을 부드러운 토르티아에 말아서 먹는 브리또, 그리고 그릇 모양으로 튀겨낸 토르티아 속을 밥과 채소, 고기로 채운 브리또 볼 등 먹기도 간편하고 든든하기까지 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일단 고기를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멕시코 음식의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아서 먹기 좋았고 양이 워낙 푸짐해서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수많은 샐러드 전문점 중 그릴에 고기를 직접 굽고 오븐, 웍을 사용하는 샐러드 전문점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저희는 진정한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전문적인 요리 장비를 갖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브랜드만의 노하우로 공정을 최소화해 재료비나 인건비 등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여 메뉴의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꾸준히 신메뉴를 만들어 나가며 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외주업체가 아닌 본사에서 부동산 컨설팅부터 인테리어, 마케팅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상권 분석부터 매장 설계, 매니 교육 등 빠른 창업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이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운영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샐러드 창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맛과 양, 가격까지 모두 잡은 샐러드 앤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결국 점주들이 잘 되어야 본사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의 보다 나은 수익 구조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 중이며 그 노력 중 하나로 자매 브랜드인 멕시코 음식점 1+1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샐러드와 멕시코 음식 브랜드의 조합은 단순한 샵인샵 개념의 창업이 아닌 축구 선수로 비유하자면 메시와 호날두가 같이 팀으로 뛴다는 개념으로 두 브랜드를 같이 창업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요즘 노인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뇌기능 저하로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청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으로 20년 후인 2041년엔 3명 중 1명은 노인인 나라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 역시 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노인성 난청의 경우 65세 이상의 약 40%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됐다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외에도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하며 2차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력이 악화되는 난청 현상.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난청 치료 디지털 신약 개발 회사. 이곳에서는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국내외 여러 의료기관들과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립한 TSC 원천 기술을 청력 건강 관리에 적용해서 난청과 이명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청력 건강 관리를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난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신약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청력 운동을 하면 청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데요. 이에 탄생하게 된 제품이 바로 청력 운동기구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주파수별 청력 운동을 통해 청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청력 운동기구란 가청 주파수 범위 내에 총 8개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청력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계로 일종의 청각 러닝머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리가 아프면 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청각세포가 아프면 소리를 잘 못 듣게 됩니다. 청각세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데 청력 운동기구를 이용하면 청각세포를 운동시켜 청력 건강 증진을 돕고 소리 또한 잘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청각세포를 운동시켜 청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청력 운동기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어폰을 양쪽에 착용한 후 청력 운동기구에서 좌측 1번 버튼을 누른 다음 신호음이 안 들릴 때까지 볼륨을 줄입니다. 신호음이 안 들리는 순간 볼륨 조절을 멈추고 좌측 2번부터 8번 버튼까지 순서대로 볼륨을 경계 지점에 맞추는데요. 우측 1번에서 8번 버튼 역시 볼륨 조절 작업을 하면 됩니다. 청력 역치, 즉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문턱 지점에다가 신호음 볼륨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왼쪽, 오른쪽 1번부터 8번까지 청력 역치 찾기가 완료되면 양쪽 귀의 청력 운동 준비가 끝난 겁니다. 청력 운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30분, 45분, 60분 중 원하는 운동 시간을 설정한 후 TSC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청력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설정한 운동 시간 동안 이어폰을 꽂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로 청력 운동이 진행됩니다. 청력 운동 기구에 적용된 원리는 TSC 기술입니다. TSC란 역치 신호 조절이란 의미로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볼륨을 낮춘 상태, 즉 본인 청력의 역치, 소리가 사라진 문턱점의 볼륨을 맞춰두고 하루 1시간씩 2, 3주 정도 청력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TSC 음향 신호를 들으면서 TV 시청을 하거나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TSC 청력 개선 효과를 검증했으며 이 임상시험 연구 논문은 2020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TSC 기술이 적용된 청력 운동기구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가 성능인증 제품으로 지정되며 곧 전국 지자체 관할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각 지역 어르신들의 청력 건강을 위해서 약 6만 8천여 개소 경로당에 국가 예산으로 청력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공공수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청력 운동기구에 대한 국가 성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서 현재 분주하게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난청 치료를 위한 디지털 신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성 난청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약화된 청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청력 운동기구를 통해 손쉽게 청력을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활체육 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고령화 시대 속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이나 수영, 등산, 축구 동호회 모임을 통해 여가 시간을 생활체육에 할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인 생활체육.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체적, 심리적 상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체육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 클럽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생활체육 클럽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결과나 선수 데이터 등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스포츠 핀테크와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바탕으로 스포츠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핀테크의 선구자로 2009년 배드민턴 운영 시스템을 개발을 시작으로요. 매년 300회가 넘는 대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니스, 탁구, 그리고 축구까지 운영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후로 농구, 당구, 풋살 등 생활체육 전 종목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학교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대회 운영 및 선수, 클럽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스포츠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이곳. 업무는 수직적이돼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구조로 빠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 플랫폼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출시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데요. 생활체육인과 기업 그리고 관련 단체를 상호 연결하는 스포츠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첫 번째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두 번째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다양한 생활체육 플랫폼. 그중 대회 운영 플랫폼 같은 경우 생활체육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대회 간편 검색 기능을 통해 경기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 조회에서 상대의 승패 기록은 물론
내 경기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회 운영 플랫폼은 특허받은 기술인 대진 생성과 랭킹,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생활체육대회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회 신청부터 대진표 작성, 경기 운영은 물론 클럽 선수 관리, 입상 기록과 전국 랭킹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는 빅데이터 스포츠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플랫폼인 학교체육 플랫폼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독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요. 학생들은 대회 개요 및 공지부터 종목별 출전 학교 현황과 대진표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생님은 비대면으로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체육 플랫폼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은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맞춤형 체육대회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촬영한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그걸 콘텐츠로 올리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스포츠 어시스턴트 플랫폼은 특허받은 자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스포츠 클럽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회원, 회비, 경기관리 기능을 통합 구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회원 정보를 엑셀로 관리해왔다면 웹에서 한 번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 회원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비 납부 같은 경우 입금 계좌 발송 버튼을 클릭해 알림할 회원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납부 계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회비 납부 현황 버튼을 클릭해 회원들의 납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미납 알림을 통해 미납자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TPT라는 거래용도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조합해서 누가 언제 보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자동으로 파악해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만 원의 회비를 입금하면 그게 회비인지 회식비인지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무가 따로 회계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체육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속도에 비해 생활체육 클럽 운영은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각종 경기 정보 제공은 물론 편리하게 운영 및 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포츠에는 오프라인 성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성격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이고요. 스포츠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아마도 생소할 겁니다. 이는 스포츠 시장에 없는 단어를 우리 회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시장을 개척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관광 애니메이션 분야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 애니메이션 기업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 융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융합형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힘쓰며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성장해온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업계를 선도할 인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의 교육 과정은 현재 업계에서 친숙한 전통적인 직무훈련보다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기술 기반 혁신을 도모해 관광 애니메이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참여한 이곳.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신전문 서비스인 양성을 비전으로
4개 학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호스피탈리티 산업지식과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융복합한 학과 같은 경우 호텔, 여행사 등 다양한 관광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오늘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팀 단위의 교과목 운영 및 참여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현장 미러형 실습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체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능숙해지고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교과 강의에 추가하여 학생들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역량을 배가할 예정이며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하기 힘들었던 체험학습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의력 사고력을 갖춘 스마트 외식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한 학과도 있는데요. 현장 미러형 조리 실습실을 구축해 교육을 진행하며 협약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캡스톤 디자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외식 산업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술 기반 서비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외식 서비스 앱 설계,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기초 등의 강의를 개설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산업 핵심을 선도하기 위해 개설된 학과 같은 경우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감 콘텐츠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실습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작년에 산업 공동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요. 실무자분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헤매지 않고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XR 스튜디오와 같이 미러형 실습실을 이용해서 산업체와 함께 산학 공동 프로젝트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단순히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뉴미디어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또 그에 맞는 작품을 기획하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결국은 전문가 수준의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형 학과로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 관광산업 서비스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신설된 학과는 다양한 관광기업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 필요한 기술 역량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는데요. 저희 관광 플랫폼 디자인 앤 마케팅 트랙은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플랫폼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관광산업 관련 실무자를 초청해 특강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학교에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 개최해 우수한 관광 벤처기업과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을 연결하며 새로운 산관학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는데요. 코로나19로 고용이 관광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광 애니메이션 기업 맞춤형 융복합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마이스 산업 등 새로운 관련 업종과도 민관학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대학이 기업과의 연계 강화나 산학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런한 치아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치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치아 교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웃거나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인 치아. 고르지 않고 삐뚤어져 있다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일 경우 저장력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는데요. 이처럼 부정교합은 구강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외적으로도 보기 안 좋기에 치아 교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치아 교정이란 치아와 잇몸뼈, 턱뼈, 턱관절, 그리고 혀 등이 조화를 이루는 교합을 구성하기 위한 치과 치료입니다. 이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히 배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 내 환경과 연조직, 경조직이 생리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합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아 교정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우선 엑스레이 영상과 교합 및 턱관절 검사를 토대로 전체적인 치료 방향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후 환자별 맞춤 치료 목표 및 치료 계획을 제시하고 3차원 CT를 통해 치아 주변의 뼈와 턱관절을 검토하여 정밀한 치아 이동이 가능하도록 치료 계획을 보완한다는데요. 잇몸뼈, 기도공간, 턱관절 등 치아 주변 환경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2차원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그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3차원 CT 영상을 통해 정확한 길이와 부피, 뼈의 특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 분석을 통해 앞니 주변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 안전한 교정 치료를 위해 별도의 교정 장치를 추가하거나 치료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수술적 교정 치료로 치료 방법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덧니와 무턱, 그리고 주걱턱과 돌출입 등 부정교합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정밀 검진 후 각 증상에 맞춰 치료를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돌출입의 경우 돌출 정도에 따라 작은 어금니나 사랑니를 발치해 치열궁 내 공간을 확보한 다음 상악과 하악의 치열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교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기간 내에 교정 치료가 끝나며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교정 치료가 끝나고 교정 장치를 제거하면 치아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재귀 현상이 발생하며 성장 발육, 치주 질환, 구강 악습관, 노화 등의 주위 환경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에 붙이거나 꼈다 뺄 수 있는 유지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 잘 착용하셔야 치열이 가지런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잊지 않고 정기 검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한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치아 교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3차원 CT 영상 등 세심한 검진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치과인지 잘 알아본 후 본인에게 맞는 치아 교정을 받길 바랍니다. 문형욱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아 교정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모든 연령의 환자에서 치아 교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나이에 따라 치료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혼합치열기나 유치열기 소아 환자의 경우 치아의 배열보다는 턱뼈의 부조화에 초점을 맞춰서 1차 치료, 즉 성장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잇몸이 약한 중장년층 환자의 경우 좀 더 치료 타겟을 좁혀서 좀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교정장치 착용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교정장치는 평균 2년 정도 입안에 부착하고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강 위생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칫솔질과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교정장치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충치나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해 주셔야지 교정장치의 탈락을 막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장치가 떨어지게 되면 입안에 상처도 날 수 있고 또한 장치가 떨어진 기간 동안 치아가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돼서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내원 기간을 지켜주셔야지 좀 더 효율적인 교정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교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교정치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교정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의 경우 치아나 치아 뿌리 그리고 치아 주변 뼈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에 좀 더
정밀한 3차원 CT 분석이 가능한 치과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교정 치료의 경우 일반 교정 치료와 다르게 치아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 즉 역방향 이동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교정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정 치료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교정 치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경우 턱뼈의 패턴에 따라서 1차 치료, 즉 성장 치료의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만 7세가 됐을 때 주변 교정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에게 성장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 교정의 경우 충치 치료나 보철 수복, 심지어는 임플란트 수복과 연계된 교정 치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과별 전문의 간 협진이 가능한 치과에서 좀 더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받으시는 것이 전체 교정 치료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가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눈 밑 지방이 불룩하게 늘어져서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눈 밑 꺼짐 현상과 다크서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레이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년 새로운 해가 밝으면 노화가 찾아온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화는 모든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지만 가장 쉽게 접하는 곳이 바로 얼굴이라는데요. 그중에서도 눈 밑은 노화의 속도가 시작되는 부위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피부가 예민하고 얇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눈 밑에 늘어진 피부는 피곤하고 어두운 인상을 만들기 쉽고 노화로 인해 눈 주변 근육이 처지면서 눈 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깊은 주름을 형성하게 된다는데요. 이처럼 눈가 부위에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이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눈 밑 지방이 보기 싫게 자리 잡은 경우 나이가 들어 보이고 생기 없이 피곤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눈 밑 지방이 많은 타입과 노화에 의해 피부 탄력이 약해지고 피하 지방과 근육이 위축되면서 지방이 돌출되어 나와서 보이는 타입이 있는데요. 눈 밑 지방 재배치는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활력 있어 보이는 인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피부가 처진 정도와 눈 밑 지방의 돌출 정도 등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눈 밑의 얇고 예민한 피부층에 관한 수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형외과 의료진과 상담한 후 신중하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눈 주변의 지방 분포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대, 코, 눈물고랑과의 관계를 3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을 뺄 곳과 남길 곳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병력 청취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눈 밑에 꺼진 부분을 단순히 채우고자 하는 접근으로 필러와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물질을 넣어서 오히려 볼록함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필러 등 이물질 제거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전 수술력도 중요한데요. 이전에 하안검, 트임 수술을 한 경우 흉터살로 인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회복이 느릴 수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레이저를 활용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선호된다는데요. 수술 과정을 알아보면 우선 마취 점안액을 눈 안에 넣어 점막을 마취한 뒤 결막 부위에 추가로 국소 마취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결막을 절개한 후 레이저를 조사하는데요. 수술 전 면밀히 관찰하여 세운 계획대로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열어 일부 지방은 제거하고 나머지 지방은 재배치해준다고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시 너무 과하게 지방을 제거하여 눈밑이 더욱 꺼져 보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배치할 지방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을 이식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피부 늘어짐이 심한 경우 피부 절개 또는 탄력 레이저와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밑 지방이나 눈밑 꺼짐으로 인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고려한다면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최동헌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수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지방 재배치는 일반 수술용 칼과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는 수술보다는 즉시 지혈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수술 고성능 CO2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하여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멍붓기 통증이 적은 편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수술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눈 밑에 불룩한 부피감이 완화되고요. 또한 눈물고랑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시원해지고 애교 라인이 선명해지는 것도 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더 가벼워지면서 인상이 밝은 인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눈 밑에 불룩한 모습, 그리고 또 다크서클, 또 그늘진 모습으로 인해서 평소에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은데도 이런 주변의 안 좋은 반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는데 수술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상이 좋아 보인다, 밝아 보인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훨씬 더욱더 좋은 표정으로 하루를 임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레이저 수술은 타 수술에 비해서는 멍과 붓기가 훨씬 적은 장점이 있지만 멍붓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자리 잡는 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수술한 부위가 자리 잡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콜라겐이 생성돼서 점점 탄력을 더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술 후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술, 담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는 않지만 결막 안쪽으로 절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눈 주변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눈을 비비거나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 등은 조심해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지연출혈이 발생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거즈를 눈 주변에 댄 다음에 지그시 눌러줄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혈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누수와 같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하자 소송에 대해서 강주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서 각종 그 건설 분쟁 업무와 그리고 이제 주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맡고 있는 강주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의 의미는 뭘까요? 예,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선분양을 받고 있죠. 선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 지불이 된 이후에 도면이 변경되거나 그 공정에 차질이 생겨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을 해서 그 일을 손해배상을 받는 이 소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선분양 체제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돈이 지급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기가 워낙 짧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 한 번의 하자 소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이 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게 입주자분들이 이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에 하자 요청을 많이 하시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자를 처리하시다가 하자 소송에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자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할 때 근거 기준이 되는 것들이 집합건물법입니다. 이 집합건물법의 제9조를 보시면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다 보니까 각종 판례나 이 주택법에 있는 얘기들을 끌어와서 연차별 하자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제 국회에서도 판단을 하셔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2012년 12월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연차별 하자들이라든가 이 판례에 적혀 있는 이 개념들이 법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하거나 하자 소송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보수 요청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척 기간이라는 것을 많이 간과하시게 돼서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척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소멸시효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제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기간 안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 기간입니다. 이 아파트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하자 담보 책임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 하자 소송 자체가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민사상 하자 담보 책임의 기간인 10년이 적용돼서 뭐 소송을 하시거나 하자 보수 요청을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별 하자들이 이 집합거물법으로 직접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뭐 2년차 하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거고요. 3년차 하자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척 짧아졌죠. 그래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제척 기간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아파트 입주자분들께서 하자 소송을 할지 말지 많이 결정을 못 하시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보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자들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하시게 되면 하자 감정을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 하자 감정을 나와서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시공사한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 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라는 게 하자 판정 기준이 준공도면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내용을 바꾸면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는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도면과 준공도면 대비했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공정에 많이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자 소송이라는 게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공 검사가 나는 게 감리의 승인이 필요한데 감리 승인 자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자가 없다는 얘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 감리 자체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분쟁과 관련된 좀 다양한 부분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력한 세정 효과가 있는 락스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올바른 락스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락스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환풍기를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과 문은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쓰면 락스 성분이 분해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두통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락스는 반드시 찬물에 1대 100의 비율로 희석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